나와 교제한 여성들. 자, 홍 기자, 일단 체크포인트 내용은 뒤에서 더 짚어보기로 하고. 아, 정말 또 이 인간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어? 불법 촬영을 했는데요. 정말 기상천외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운전 강사였습니다. 운전 연수를 담당하는 강사였고요. 그래서 4년 동안 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수를 받는 사람들을 찍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일단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여성 중에서 일단 여자친구가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성관계 영상이 이 남자친구인 이 운전 강사의 카카오톡 메시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달라고 했더니 남자친구가 유심칩을 빼고 휴대전화를 건넸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요구했는데 제대로 삭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남자친구의 동의를 얻고 강사의 동의를 얻고 차를 뒤졌거든요. 그런데 차에서 엉뚱하게 카메라가 설치된 흔적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범행에 대해서 알려지게 됩니다. 그 뭐 운전 강사가 운전대 밑에 소형 카메라를 달았다는 거는 뻔하잖아요. 어? 네, 목적이 뭐 어떤 목적인지 이제 저로서도 이제 충분히 상상이 가능하고 예상이 가능하고 추측이 가능한데요. 일단 이 남성 운전 연수 업체 소속 강사로 4년간이나 서울 지역에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이트에는 국내 최초 여성 운전자를 위한 전무 연수 과정을 개설했다 이렇게 했어요. 이 남성 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붙잡힌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여성 운전자를 위한 이런 코스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성 운전자들을 주로 받았겠죠. 근데 이 문제는 최근까지 조사 결과 이 강사에게 연수받은 수강생만 수백 명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대부분 거의 다 여성이고 상당수 여성 그리고 유명 연예인까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유명한 강사였는데 이런 일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상 공개 해야 된다니까요, 진짜. 예? 아, 정말 별 인간이 다 있네요, 정말. 네. 아, 근데 이 걱정인 건 피해자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좀 걱정이에요. 지금 4년 동안 그 뭐 여성 운전자 전문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이 사람 보니까 이 범행 증거들이 지인하고 우리 말하는 카톡 메시지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 8월 그 예전 일로 좀 돌아가 보면 이제 여성의 이제 맨다리를 찍은 사진을 보면서 아, 이거 갖고 안 되겠는데 핸들 밑에 초소형 카메라를 달아야겠어. 그 의미는 여성의 이제 하의 안쪽을 보겠다는 뜻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어제 지인한테 아, 카메라 설치 완료. 이런 와. 카톡도 보내고 야, 이 사진은 제대로 보이지? 이런 내용들이 이 대화창 안에 다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거기다 더 나가서 연인 관계로 발전한 수강생과는 성관계 영상을 또 지인에게 보내기도 하고요. 또 그 외 노출 사진들까지 지인들에게 다 보내서 이 지인과의 카톡 대화 내용이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됐습니다. 저는 진짜 일본에서 가장 부러운 게 신상 공개하는 거, 다 까는 거 그냥. 딱 그냥 잡히는 순간 다 공개합니다, 일본에서는. 예? 뭐 아니 외국에서는 그냥 머그샷 이래서 그냥 딱 입건하면 머그샷 빵 찍어가지고 돌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범죄 같은 경우에는 뭐 성폭력법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법 촬영물이기 때문에 한번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피해가 얼마만큼 큰지를 고민하고 저는 정말 고민되는 게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4년이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정말 제대로 포렌식해서 처음에 있던 피해 여성들, 그 과거부터 있었던 피해 여성들의 피해의 2차 피해를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정확히 찾아서 이러한 영상들을 적극적으로 지우고 그 영상이 더 이상 유포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운전학원 뭐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뭐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운전학원 강사분들 중에서 이제 약간 좀 뭐 일부지만 극히 일부지만 약간 불친절한 분들 또 그런 거에 대한 약간 뭐랄까 우려 때문에 여성분들이 조금 더 좀 친절한 운전 강사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성 전용 운전 강사라는 어떤 그런 게 또 생긴 것 같은데 자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런 짓거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남성 태도 전혀 죄의식을 갖지 못했다. 네, 또 이 지인과의 카톡 내용을 보면 이 지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인도 전혀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게 뭐 오히려 재밌으면 재밌지 뭐 우리가 뭐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 같진 않아요. 이 지인 카톡 내용 보면요. 크크크입니다. 조만간 잡혀가서 조사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여성 전문 운전가서 이렇게 답합니다. 절대 걸릴 일 없어. 아이고, 야, 정준영 꼴 날 뻔했다. 이게 지금 이 대화 내용을 보면 이 둘 사이에 예. 조금이라도 이 일에 대해서 반성을 하거나 잘못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나요? 참 화나네요. 예.
자, 그런데 이 여성 수강생들 명단이 경찰 조사 결과 확인이 됐는데 모두 본인과 교제한 여성이 됐다? 여성이라고 뭐 이렇게 했다. 이게 무슨 소리죠? 네, 명단에 22명 정도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강생으로 추정이 됐는데요. 예, 예. 그런데 피의자는 모두 자신이 교제한 여성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이 알려졌는데 일단 사실관계는 더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럼 교제한 여성은 찍어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 부분도 일단 불법 촬영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요. 더 우려가 되는 점은 이름이 적힌 리스트에 그러니까 이름을 보통 사람 이름으로 저장을 하잖아요. 기록을 하는데 이름이 아니라 예를 들어 부산 그리고 옆에 숫자를 일련 번호처럼 적는다거나 그 사람이 아니라 이런 식의 기호로 표시를 했다면 숫자와 기호로 표시를 했다면 무언가 범죄의 정황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불법 촬영 혐의가 더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자, 승 의원님. 저희가 진짜 이 불법 촬영 관련한 아이템만 지금 몇 번째 다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 저희가 당장 지난주에만 해도 발가락 사이에다 2cm짜리 초소형 카메라를 달아서 그 쇼트트랙 선수들 결승점 앞에서 뭐 날 들이밀게 하듯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찍은 인간도 걸렸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거? 사실 엄중한 처벌이 제일 중요하고 엄중한 처벌이기 때문에 이게 형량을 다 올렸어요. 저희들이 7년 이하의 형량으로 올리고 영리 목적으로 가면 3년 이상의 형량으로 올렸지만 7년 이하나 3년 이상으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양형위원회에서 정말 엄혹하게 처벌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가해자의 처벌은 논외로 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피해자들의 입장은 진짜 우주보다 그 넓은 그 공간 속에서 인터넷 공간 속에서 얼마만큼 자기들의 영상이 다른 도로 퍼나를지는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좀 진짜 제대로 된 국제사법 공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그 영상을 지워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진짜 뭐 숙박 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화장실, 공중 화장실 또 심지어 아니 세상에 누가 운전 교습을 받는 차 밑에 그게 있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몰카 안전지대는 없다. 그러니까 이 몰카 안전지대가 아니 없다라는 심지어 거. 요즘에는 그 드론까지 띄워가지고 네, 남의 집 맞아요. 안방까지 드론 보잖아요. 띄워가지고 집안 촬영까지도 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아까 조금 전에 승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처벌이 강하잖아요. 그럼 이거 좀 줄어요. 이거는 확실히.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량을 올려놔도 일단 뭐 초범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이 보통 문구 나오면서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하면 뭐 해봐야 뭐 집행유예 나오는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 형량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물 이렇게 마무리하고요.